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랜드는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된다는 것. 진짜 브랜드, 진짜 영향력을 만드는 사람들의 리얼 라이프 스토리를 전하는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3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 리더들이 걸어온 여정을 통해서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함께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성공기가 아니라 한 도시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브랜드 리더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뒤로 보이시는 여기는 제천의 의림지입니다. 충청북도 북부에 자리한 제천시는 맑은 공기, 풍부한 자연, 건강한 약초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제는 한방 바이오 산업과 국제 스포츠 대회를 아우르는 문화, 관광, 치유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아시아 롤러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유치하며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의 이목이 제천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주인공은 이 변화의 중심에 서 계신 분입니다. 김창규 제천시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선 8기 시장으로 취임한 우리 시장님이 이 어떤 정책과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그리고 지역의 잠재력을 세계로 확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인사이트를 얻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천 의림지 앞에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제천시장 김창규입니다. 여러분들을 뵈니까 어떤 얘기를 드려야 될지 참 망설여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걸어온 길,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뭐 보잘것없는 저 인생입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의 지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나누고 저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제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전경이 있다라는 거와 그러니까 바이오, 한방 바이오 요게 굉장히 떠오르던 그 키워드였거든요. 혹시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고 그거 외에 지금 주력으로 제천시가 이제 우리는 이런 도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 제천하면 아무래도 그 지리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한반도 남부 지역의 가장 중심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이제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청량리까지는 KTX로다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완전히 뭐 저 수도권에 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죠. 평택하고 이제 우리 제천하고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평택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평택은 수출항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약 한 1시간 20분이면은 우리 물류가 평택으로 그대로 갈 수가 있고 또 평택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해 온 게 원재료가 또 1시간 20분이면 제천에 도착할 수 있고 또 서울에서 제천에 1시간이면 오실 수 있고 우린 또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준 수도권 도시로서 이제 지리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 투자 유치라든가 그래서 공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제천으로 몰려들고 있죠. 근데 우리는 가려서 봤습니다. 도도하게. 그래서 지금 벌써 3조 1천억을 채웠습니다. 첨단 산업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감안을 하면은 저희가 한 5조 원 가까이 제가 이제 임기가 4년이니까 5조 원 가까이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겠다. 이런 거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첨단 산업의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국토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 관광의 도시. 아까 저 우리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천혜의 그 자연 풍광, 뭐 여기 월악산이라든가 청풍호 또 의림지 이거 뭐 엄청나게 아름답죠.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의 그 역사, 문화를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저희 혹시 저 전말동굴이라고 구석기 시대의 역사 우리 배우다 보면은 역사책 첫머리부터 나오는 전말동굴이 바로 우리
제천에 있습니다. 처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역시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는 이렇게 놓치고 있는 역사까지 챙길 수 있는 방송입니다. 의림지는 잘 아시죠? 이 삼한시대 때 유물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천에 저쪽에도 있으면 배론성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이제 우리 역사 시간에 황사영 백서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천주교 역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유인석 의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의병의 가장 뿌리가 유인석으로 시작해서 유인석으로 끝나는데 그분이 창의를 시작한 곳이 바로 우리 여기 제천입니다. 고대 역사부터 우리 최근 근대 역사까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우리 제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광이라는 것은 역사, 문화, 또 자연 분광, 또 미식 이런 것들이 함께 작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보면은 이 중부지방에서는 최고의 관광지가 바로 저희 제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113만 명의 관광객이 제천을 찾았습니다. 이건 저 전주하고 비슷한 수준, 정말 전주하고요. 제가 또 듣기로는 이번에 아시아 롤러스케이트 선수권 대회를 또 유치하시면서 이렇게 앞에 있는 마스코트를 또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제천시가 스포츠의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그건 또 어떠신가요? 그 제 경력이 저 외교관에 있습니다. 그 대사를 두 군데서 하고 정년퇴직을 하고 제가 이제 고향으로 내려와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계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고 그 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시골 도시로서 아직까지 국제 무슨 행사를 개최해 본 적이 없죠. 근데 저한테는 뭐 평상시 하던 일이고.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2개 그 체육대회 아시아 선수권전을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롤러스케이트는 7월 또 지금 곧 열리는 그 기계체조 아시아 선수권전은 6월달 곧 6월 5일 날 열립니다. 이 방송 지금 보고 계시는 현재 아마 그저 기계체조 선수권 국제 선수권 대회가 지금 개최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다음 달 7월에 롤러스케이트 선수권 대회가 열리니까 왕년에 나 롤러스케이트 좀 탔다 하시는 분들은 7월에는 다른 데 가지 마시고 반드시 제천으로 오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개최를 하게 된 것은 그 아름다운 운동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운동 다 제가 아주 매료가 됐던 종목들입니다. 특히 저 롤러스케이트 그 우리 아주 좋은 그 경기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서 그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속도, 자세 같은 것들이 제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폭발적인 그러한 에너지 그리고 또 그 이 코너링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단순한 역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역동성이라고 표현할 그렇죠. 만큼 지금 맞아요. 굉장히 다른 이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저 역동적이고 새로운 경제도시 제천이라는 게 이제 제 공약사항입니다. 아름다운 역동성. 저를 한없이 매료를 시켰고 그리고 2개 한번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스포츠는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육상부터 시작해서 정말 뭐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참 독특했어요. 롤러스케이트하고 기계체조 이거는 우리 시장님의 안목이 아니면 절대로 제천과 연결될 수 없는 그런 스포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방송은 주변에 혹시 군수님이나 시장님을 지인으로 두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군과 우리 시를 살리는 거에 우리 지자체에 그러니까 갖고 있는 특산물을 꼭 이렇게 소개하거나 이런 것만이 아니라 국제대회 안목을 정말 다르게 해서 시장을 열어가는 그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너무 좋은 인사이트를 주셨습니다. 저는 저 어떻게 보면은 그 차원이 다른 행정을 하고 있다 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유치 같은 경우만 해도 우리 제천시가 과거에는 뭐 예년에 4천억 정도 그러니 뭐 경제가 발전할 이유가 없죠. 우리는 4조 5조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일자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창출이 되고 관광객도 뭐 600만 700만 되던 거를 딱 2년 만에 1113만으로 그 했으니
근데 지금 문제는 요걸 이용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 경제학 지식을, 경영학 지식을 아주 총동원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도 한 2조 원 가까이 저희가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2조, 3조를 그냥 막 벌어들이는 그런 그 고단위 저 선진 행정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만 봐도 무지하게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죠? 시장님 요즘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좀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사실 창의적인 행정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천시장이 되면서 민주적 리더십, 우리 직원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제 머리만 해도 60년, 70년 가까이 되는 머리에서 뭐 무슨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제가 생각해낸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이 권한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다 제일 잘하는 줄 안단 말이에요. 직원들의 창의성에 맡겨야 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끌어내기 위해서 민주적 리더십을 주창을 했던 거고, 그 맨 처음에 갈등도 많았어요. 그냥 권위주의에 그냥 명령체계에 익숙했던 이제 시민들, 직원들이 야, 저거 저렇게 직원들을 놔둬서 어떡하나? 이제 한 1년 반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성과를 중심으로 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한 단계 더 높은 성과를 올릴 수 있겠다. 이러니까 이게 제가 바쁜 거예요. 직원들이 아이디어 짜가지고 각자가 가지고 올라와요. 제가 이제 머리도 오래된 사람이 그걸 다 봐주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진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 행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 다른 지자체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몇 단계 높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는 벌써 이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서 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스스로 고양된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고맙죠, 우리 직원들한테. 정말 이렇게 딱 어떤 생각이 드냐면 리더십이 더군다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것도 해봤고 다른 데 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렇게 할 확률이 되게 높으신데 오히려 1년 반 이상을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시고 이게 발현돼서 나오기까지를 기다려주시면서 직원분들이 제안하는 걸 하느라고 오히려 내가 더 바쁘다. 그러니까 시장을 일을 시키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우리 저 직원들 1대1로 나는 가까워지고 싶고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주무관이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다 그 지혜를 막 모으고 그 뜻을 모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최종적인 이 문서를 가지고 왔을 때 그거를 읽는 재미야말로 대단하죠. 그러니까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하시는데 오히려 성과 지표가 올라가는 이 운영하는 거에 특별한 노하우가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외교부에서 그 인사 팀장 또 인사에 아주 전문가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교부에서 내가 평생 갈고 닦았던 그 조예를 우리 제천시 내 고향에다가 쏟아붓는 것이죠. 자,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는 어떤 분들이 나오시더라도 공식 질문 5가지를 이렇게 거치면서 이분의 라이프 스토리를 저희가 함께 통해서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올라왔는지 그 브랜드 인사이트를 얻는 방송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죠. 5T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T가 탤런트. 어떻게 재능을 발견하셨을까? 지금 근데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외교관의 꿈을 처음부터 꾸셨는지 뭐 이런 거 되게 궁금합니다. 어떻게 외교관이 되셨고 외교관해서 이 또 어떻게 또 이렇게 갑자기 정치의 삶으로 오게 되셨는지 이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죠. 예, 제가 사실 외교관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생활기록부부터 이제 외교관 장래 희망은 외교관이 되겠다 하고 했는데. 그건 뭐 그야말로 그 꿈이죠. 왜냐하면 그때 우리 제천 지역만 해도 외교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또 우리의 경제 사정이라는 게 서울에 대학 가는 거는 꿈도 못 꿨어요. 저는 이제 중학교도 이제 선생님들이 막
부모님을 강압해가지고 억지로 보냈던 사람이에요. 아, 부모님은 안 보내실 생각이셨어요? 그 우리 시골에는 초등학교 졸업하면은 안 가는 게 통상적이고 농업을 하는 게 정상. 어떻게 뭐 대학을 갈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집에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그냥 놀았죠. 근데 내 공부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했어요. 아, 선생님이 강추할 정도면 야야, 잘하셨던 아니 것 뭐 저 같아요. 다이 추정을 불허했는데, 그래 내 속이 막 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옆집 형이 서울 가가지고 살다가 여름 방학에 이제 우리 시골로 내려온 거예요. 그 가가지고 제가 형 저 어떻게 잘 지내요? 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형이 야 너 그냥 그 썩일 거야. 뭐 내가 뭐 돈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 서울에 그 입주과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뭐 무슨 개념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런 게 있대요. 근데 그거 하면서 과외도 가끔 하고 그때 과외가 그냥 자유스러웠거든요. 저는 고시를 해야 됐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고시하면은 다 저 법대를 가야 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거 가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외무고시는 정외과를 가야 원칙인데. 그러니까 제천에는 아무도 뭐 이거에 대해서 그 이해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간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입주과외해서 하면은 된다. 근데 고시를 하려면은 입주과외 하면서는 이게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2년치 정도를 돈을 벌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2년 만에 고시를 끝내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입주과외 하면서 열심히 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를 얼마나 잘 가르쳤는지 반에서 50몇 등 하던 애가 7등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은 아저씨 아주머니가 어느 날 오니까 그냥 이른 봉투가 내 그 책상 위에. 그래서 그때만 내 뭐 마음이 워낙 그거 하니까 이거 이제 못 받는다. 그랬더니 그 이튿날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거 마지막이에요. 그러고 했는데 얘가 성적이 계속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먹고 내가 과외한 걸 그거 하니까 3학년 말 되니까 한 2년 고시 공부할 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시 공부하자 하고서는 이제 저 시작을 해서 2년 만에 끝냈죠. 대부분 돈 버는 재미에 고시는 됐고 난 돈 벌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고시를 위해 내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번 거죠. 결정적인 건 그 서울에 있다가 오신 그 형, 그 형은 지금 뭐 하세요? 그 형은 무슨 작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저 지금 근황을 몰라요. 지금 보면 우리 시장님의 인생을 바꾸신 분 같아요. 그분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모르신다는 거잖아요. 보시고 계실 수도 있어, 이 방송을. 그러니까 그분한테 지금 그래도 이렇게 짧게 영상 편지로 고맙다, 내 인생 바꿔줘서 뭔가 이런 얘기 해주셔서 좋을 뭐 것 형이 같아요. 다 바꿔준 건 아니지만 인포메이션을 나한테 주신 데 대해서 늘 나는 형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형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고향에 한번 내려오시면은 우리 시장실에도 들르고 그래서 옛날 회포를 한번 풀어봅시다. 감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외무고시를 2년 만에 딱 찰컥 붙으시고, 그리고는 30년의 이 외교관 생활을 마치신 거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트레이닝. 누구나 다 외교관을 하지만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시는 분들도 굉장히 더 많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멈추지 않고 나를 지금의 이 자리에 있게 한 우리 시장님만의 훈련법, 고수의 훈련법이 있다면 한 3가지 정도로 키워드로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첫 번째 키워드는? 저는 좀 진실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외교관 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위해서 즐겨보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좀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생각이 좀 다른 사람인데 뭔가 좀 큰 성과를 올려서 외교관이니까 나라에 한번 기여를, 국가 발전에 기여해 보고 싶다는 게 이제 그때 상당히 촌스러운 저만의 생각이었죠. 근데 고집스럽게 그 생각을 제가 지켜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저는 외교관 플러스를 항상 했습니다. 외교관은 대개 보면은 이제 정치 외교 거기에 머무르려 그래요. 뭐 정상회담하고 또 뭐 그날 외교관끼리 정치를 논하고 그러면
뭐 좋잖아요, 그냥. 그런데 이제 저는 그거 플러스가 경제적인 이익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갖다 바치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전 비즈니스 앰베서더로 유명했어요. 진짜 경제적인 큰 성과를 제가 추구를 하고, 그래서 외교부에서 연말 성과 평가하면 그 대사들 중에서 제가 1등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우리 제천 시장이 되고 나서는 제가 이제 국가 대신에 이제 조금 작아졌지만 시민을 가슴에 품고 정말 나는 내 온 삶을 시정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도 뭐 시골 촌놈이 뭐 올로 가가지고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제 나름대로 그 모든 생활을 외무고시 합격이라는 데다가 올인시켜 놨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김창규 이름 석자를 만든 첫 번째 키워드는 플러스 알파 정신이라고 저는 명명하고 싶습니다. 사실 외교관 하면 외교관만 하지 그 다음을 안 하는데 외교관을 하시면서 경제 대사 일을 같이 하셔서 비즈니스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몸에 배셔서 지금 우리 지금 제천에서 시장을 하시면서도 제안이 올라오면 돈 이거 얼마짜리다 이렇게 플러스 알파의 그 마인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그럼요. 와, 플러스 알파 정신 여러분 그냥 해야 되는 그거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가 오늘 너무 좋은 키워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가 있다면 또 어떤 걸 또 하면 좋을까요? 결국은 용기, 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정치인이 된 과정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용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외교관들은 너무 신사적인 생활만 해가지고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용기를 못 내요. 우리나라 정치라는 게 뭐 보통 이 진흙탕 싸움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구름 위에서 이렇게 외교관 사회에서 살다가 이 진흙탕으로 내려오면은 이건 못 견디지. 저는 이제 그럼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냐 하면은 우리 제천에 대한 사랑. 제가 공무원 생활을 끝나고 나서 정년퇴직하고 내려와 보니까 우리 제천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우리 제천이 어떻게 이렇게 옛날에는 원주 충주보다 우리가 낫어요. 지금 뭐 원주는 40만, 충주는 거의 20만, 우리는 13만. 시내 가보면은 경제가 엉망이에요. 이거 자존심상 안 되겠어요. 내가 나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사표를 던지고 이겨버렸죠. 내가 여지까지 했던 직업하고 안 맞으니까 도전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오늘의 이 김창규를 만든 두 번째 키워드는 용기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너무 궁금합니다. 제가 시민들에 대한 사랑, 이제 겸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외교관 생활할 때도 참 교민들한테는 정말 제가 고개를 제대로 뻣뻣하게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게 체질화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강자한테는 한없이 강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더 고개를 하는데 제가 서울 가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 오면 항상 고개가 숙여지고 제가 깡촌에서 자라면서 어르신들 모시던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한테 표를 준 신임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내가 저분들을 위해서 민초들을 위해서 내가 삶의 조건을 개선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이 큰 지금 성과를 거둔 것 중에 하나가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로당이 지금 7만 개가 있는데 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르신들 거 아닙니까 경로당은. 근데 몇 사람이 독점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우리 경로당을 다시 어르신들께 돌려줘야 되겠다 해서 그건 무슨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했더니 점심을 기가 막히게 호텔급으로 해주자. 그러면은 이분들이 드시러 올 거 아닙니까. 제가 부식비를 그냥 왕창 올리고 심지어는 조리사를 3명씩 떼줬어요. 3명씩 조리사를. 저도 여기 와서 점심 먹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어르신들하고 먹는데 최고예요, 최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그 4대 복지상의 문제점은 뭔지 아실 거예요. 외로운 거, 고독, 그다음에 질병, 그다음에 결식, 그다음에 일자리. 이게 그냥 일거에 다 풀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은 다 모여 있으니까 고독하질 않죠. 외롭질 않잖아요. 점심 계속 재고를 드리니까 그 결식이 안 되니까 이게 발병률이 3분의 1 떨어져. 3분의 1. 그러니까 병원 4번 갈 거가 한 번만 가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에너지 가격까지, 에너지 절약도 각자 집에서 하던 거를 모여서 여기서 모여서 하고, 되니까. 행정 비용도 지금 어르신들 그 복지 프로그램이 수십 개예요. 근데 그 전에는 집집마다 두드려서 어르신들이 듣기를 하나 그러니까 하루에 몇 집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딱 손 내밀어요. 손 딱 내밀어 체온 딱 따지고. 심지어는 지금 이통장들 이런 사람도 이제 경로당에 와가지고 알릴 거 알리고 서류 받아가지고 하고 행정 비용이면 엄청나게 절약이 되는 거예요. 전국에 14만 개의 아까 조리사라는 분들이 복지 매니저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 80만 원씩 받거든요. 어르신 일자리는 최고죠. 14만 개 가정. 일자리부터 해서 그냥 싹 이게 종합복지가 되니까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거를 국가사업으로 채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복지에 밑그림이 된 거예요, 이게. 이걸 통해서 복지 비용이 그냥 반으로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르신 또 복지는 왕창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에 이제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솔직한 얘기는 저만의 그 공로가 아니고 제천 어르신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쳤던 거예요. 이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게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한다고 엄청나게 와요. 제대로 성공하는 데를 못 봤어요.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은 어르신들이 그 제도를 이해하고 하나가 돼서 단결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체육대회도 이걸 통해서 1,600억을 벌었다 그랬잖아요. 제천 시민을 위한 사랑, 내가 헌신적인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나 고민 많이 했어요. 지금 고려인 유치 사업도 지금 뉴욕타임즈 특집으로 나온 거예요, 저게. 그리고 BBC에도 우리가 나오고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장 되자마자 상공회의소 여기 와 있는 산업단지에 기업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일손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일을 못 하겠대요. 그것만 어떻게 해결해 주시면.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나. 내가 그날부터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더라니까요. 내가 잘 아는 고려인들이 있지. 고려인들이 최고거든요. 노동력의 질에 있어서. 그분들 내가 오려면 올 텐데. 그럼 모시고 와서 여기서 일을 하게 한다. 그럼 이게 일거양득인 거예요. 그분들은 와가지고 일할 기회를 갖고 우리 기업들은 일손을 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700명, 한 50명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고려인들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국가 실패가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떠난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기반이 말하자면 농지들이 다 황폐화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연해주로 다 떠났던 거라. 블라디보스토크. 우리가 다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같이 살아야 될 책무, 역사적인 책무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같은 거죠. 똑같죠. 그래서 그런 책무를 다할 수 있고 고려인 유치 사업도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도 제가 항상 그래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누가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한번 밤새도록 고민을 해봐라. 그러면 나와 해결책이. 산업단지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던 게 고려인 유치 사업으로 튀더라니까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세종대왕의 애민 정책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사랑으로
그리고 또 그걸 또 이 어르신들이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됐다라고 하는 겸손까지를 같이 하시면서 이건 사실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그 말씀하시는 게 진심이니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도 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러나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걸 지금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 아마 엄청 벤치마킹을 방송을 통해서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 공공연하게 큰일 났네요. 오늘의 이 김창규라고 하는 이름 석자를 만든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자면 첫 번째는 주어진 그 일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 알파 거기에서 뭔가를 더 한다라는 거를 몸에 장착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성과를 내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다른 사람한테 욕먹더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이건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었다. 그러므로 지금 할까 말까 두려워하시는 분이라면 용기를 내라고 아마 진짜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는 저는 애민에 대한 아까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사랑이라는 키워드 이 세 가지가 오늘날에 우리 김창규 우리 제천 시장님을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듣고 나니까 더 대단하고 멋지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죠? 자, 세 번째 공식 키워드입니다. 토크.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잖아요. 우리 제천 시장님은 오프라인으로는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시고 우리 온라인으로는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 들려주시죠. 저희는 뭐 이제 큰 행사가 많으니까 이제 대중 연설이죠. 그걸 통해서 제 마음을 표현을 하고 또 시정을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는 SNS 수단이 한 5-6개 있습니다. 직접 하시나요? 예. 그래서 페이스북 특히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은 그 한 5,000명 되니까 아주 그분들이 제가 올리면 그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죠.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잘 안 하시는 분들에게 이게 온라인으로 그런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선거 끝나고 나가지고 페이스북 활동이나 이런 SNS 활동을 지나치게 조기에 하면은 그게 너무 호들갑 떤다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제가 딱 끊었었어요. 그때는 뭐 사람들이 김창규는 일을 안 한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가지고 SNS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인사가 그래요. 아유 이렇게 바빠가지고 어떻게 해요? 큰일 너무 많이 하세요. 조금 쉬어가면서 하세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온라인상으로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제가 그거는 자신 있게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위해서는 그 SNS를 활용을 하고 지금 공무원들이 일에 치여가지고 그 시민들의 그 어떤 업무상의 수요는 엄청나요. 그 뭐 요만한 것까지 다 요구를 하니까 일손이 뭐 수백 개라도 못 당하죠. 근데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이제 AI 기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담당 부서한테 그렇게 지금 연구를 시켰습니다. 우리 AI 기술을 이용해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직원들이 워낙 더 행복해지고 시간도 좀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활용해서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는 방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러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SNS를 안 했더니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걸로 알더라. 그랬는데 내가 하는 일을 SNS에 올리기 시작하니까 건강까지 걱정해 주면서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오셨냐 하면서 알아봐 주더라. 저는 이 부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걸 온라인에서 데이터로 알게 하라. 그런 차원으로 지금 소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번째 공식 질문은 티타임입니다. 사실 지금 이 외교관부터 시작해서 쉬지 못하고 계속 하고 계신 거죠, 무언가를. 이럴 때 뭔가 힘든 위기나 이런 게 오면 아 내가 이걸 왜 했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냥 멈추고 그냥 쉬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게 하는 어떤 동력이나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저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 자존심. 제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누가 누를 끼치면 그게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아주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누가 자존심을 좀 건드리면은 이게
뚜껑이 열린다 그러든가 뭐. 내가 누구한테 진다는 거는 좀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마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그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제 전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 몇 명 알고 있는데 내가 뭐 저 이렇게 유능하고 준비가 돼 있다고 어디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어딜 가도 저 사람이 모이는 데가 없어. 그 이제 시장이 되려면 경선해야 되고 본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선에도 저 전직 시장, 본선에서는 그때 당시 시장 여론조사 최종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제가 10몇 퍼센트가 차이가 지는 거예요. 이건 뭐 게임 완전히 끝난 거죠. 사람들은 다 이제 끝났다. 근데 내 자존심이 용납을 못 하는 거죠. 그때 제가 한 이틀을 밤잠을 안 자고 또 고민을 했지. 대규모 그 식료품 가게 뭐 이마트 이런 데가 있어요. 거기는 저 정상 가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이 저한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기를 쳐들어갔죠. 갔더니 사람들이 뭐 인산이네요. 근데 그 한 군데는 들어가는 문 하나고 나오는 문 하나고 그 들어가는 문에서 딱 서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니까 명함을 1000개를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악수하고 인사하고 대화가 필요할 때 대화하고 그래서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바람이 부는 거야 거기서. 저 김창규. 거기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약 한 3만 명 회원을 가지고 있어요. 한 3만 5천 표만 제가 확보하면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그거 되고 나서 이마트로 갔더니 거기는 한 4만 몇천 명 정도 회원이 돼요. 거긴 뭐 근데 젊은이들이 많고 문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가서 인사하려면 절로 사람들이 많이 가고 그 악전고투 속에서 이제 제가 했더니 거기도 한 20일 지나니까 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단시간 내에 제가 10% 이상으로 이겼죠. 한 30%를 한 달 만에 그냥 이제 극복을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본선에서도 한 27일 남기고 15%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또 끝난 거예요. 선거차를 이용한 방안이 또 딱 생각이 나더라고. 그거 가지고 그냥 확 해서 6% 정도로다가 그냥 결판을 내버렸죠. 저희 브랜드 인사이드 시즌 1, 시즌 2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시간을 견딘 지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대부분 가족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자존심을 얘기하신 분이 최초고 자존심을 숫자로 증명하신 분도 최초십니다. 와, 진짜 말한 대로 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대단하신 분과 제가 인터뷰를 다른 하고 정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삶을 산 자기의 그거를 그대로 언어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그 언어가 나랑 이렇게 싱크로율이 맞을수록 많은 분들이 공감이 확 되시거든요. 근데 오늘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히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라 진짜 목표한 걸 위해서 얼마나 오프라인에 열심히 하시고 그걸 또 정말 숫자로 증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지를 다 공감하고 보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공식 질문 5번째 T입니다. 타이밍. 인생을 살다 보면 최고의 때가 온다. 내 인생 최고의 때라고 기억할 만한 때가 혹시 있으셨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직 안 왔다라고 하면 어떤 건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에 언급이 대충 이제 된 것 같은데요. 저는 할아버지를 잘 뒀어요. 그 큰 학자였고 참 착하시고 깨끗한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참 지금도 생존해 계시는데 참 저의 평생 스승이십니다. 거기 저한테 제일 참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거 외무고시에 이제 그 된 거 대사가 돼가지고 참 한 거 그 전에 이제 군 장교를 하면서 군인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 것도 더 좋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이 된 거 이런 게 중요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최고의 때가 정말 사람과 연관시키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자신을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하는 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시청자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리에서 막 이렇게 어떤 한계에 갇혀가지고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거기서만 머무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는 뭔가 다른 용기를 좀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한계,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얼마든지 글로벌 시장까지 보면서 이렇게 가고 용기를 줄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순간순간을 진짜 자존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그 최종적인 완성, 그것을 위해서 당당하고 바르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아 완성의 틀, 이거를 각자가 좀 가지고, 그 뭐 물질적으로 난 돈을 얼마 더 벌겠다, 뭐 출세를 얼마 하겠다, 이런 거는 결코 그 자아 완성과는 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돈 많이 벌어서 왜 버는가? 내 자신의 완성은 사회에 행복을 줌으로써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내가 출세하는 것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지나친 그 저속한 욕심이 생기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고양된 높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게 되면 국민에 대한 사랑 하나로다가 그런 인식이라도 있을 때 우리 정치는 완성이 되고 사회가 완성이 된다고 봐요. 저는 외교관 생활할 때는 정말 이 법대로 모든 게 되는 줄 알았어요. 남을 위해서 배려를 하고 그러는 사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국내에 와 보니까 절대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남을 배려하는 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 책에 썼지만 우리나라 정치는 이전 투구로 간다. 그게 제 최종적인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나라에 대한 사랑,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걸로다가 높은 수준의 인문학적인 기초를 닦아놓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다 배울 만큼 다 배웠잖아요. 이제는 학교 교육에서 이런 것을 뭐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지혜로서 이런 거를 좀 각자가 좀 장착을 하고 하면은 우리가 워낙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겠다. 아까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 조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다운 행정이라는 거는 바로 이 시민들에 대한 배려, 열정, 그런 게 뒷받침될 때 그 진정한 행정은 완성이 된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걸 통해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그건 결국 자아 완성으로, 자기 완성으로 귀결이 되고. 자아 완성이라는 단어를 시장님하고 네 이렇게 듣는데, 그게 인문학에서 시초가 되는 거고, 그게 되려면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기초에 있어야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AI로 아무리 발전이 되고 뭔가 하더라도 이 기본을 놓치지만 않으면 충분히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 시장님으로서 아니면 나 개인으로서 반드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지금 굉장히 많은 걸 이루어 오셨거든요. 근데 앞으로 난 이건 꼭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뭐 지금 우리 고향 발전, 제천 발전에 최종적인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른 욕심은 더 안 내고, 하는 제천을 제일 잘 살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갈 겁니다. 거기 아까 투자 유치 관광진흥 하면은 요 정도 수준이면 우리 GDP를 2배 이상 성장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정상급의 잘 사는 경제도시가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경로당 점심 제공 사업 같은, 어르신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다음번에는 이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복지제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엄청나게 국가적인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금 골치가 아픈데요. 그래서 제천에서 우선 그 행복을 구현하고 싶어요. 건강한 도시, 자연 힐링, 자연 치유, 스포츠의 도시, 한방,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는 제천 시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요. 이 뭐 저 우리나라 지방 도시는 다 이 난개발 상황입니다. 아시잖아요. 무슨 뭐 도시 계획이 있어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요거를 가지고 어떻게 선진국 국민 수준에 맞는 도시 환경을 만들까? 뭐 여기서 재개발 재건축 할래 이제 경제 원칙에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야 팔리지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남은 수단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큰 정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억짜리 예산을 신청해 놨어요. 뭐 워낙 아이디어가 좋으니까 돈 준대요. 200억짜리도.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앞으로 한 5번 정도에서 한 1,000억 정도 따다가 우리 제천을 아름다운 하나의 정원 도시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 지방마다 그 모델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김천 가면은 거기는 뭐 이 감나무가 좋거든요. 그 감나무로다가 된 그게 또 장미하고 어우러진 그런 도시. 정말 가면은 살고 싶은 그런 정원 도시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천이 선도적으로 가장 잘 살고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도시. 저한테 10년만 기회를 주면 완수할 수 있어. 그래서 시간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지인들이나 친척들이 또 제천시에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천시장님으로서 이렇게 롤러 스케이팅 선수권 대회를 홍보하시는 것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제천시 많이 사랑해주고 놀러 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마지막으로 인사까지 같이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제천은 역사, 문화, 자연 풍광, 음식 또 그리고 적절하게 이렇게 개발이 잘 돼 있습니다. 제천 오시면은 그야말로 즐길 수가 있고 마음 힐링하실 수 있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곧 롤러스케이트 아시아 선수권전이 곧 열립니다. 지금 여기 마스코트에서도 우리 제재가 이렇게 롤러스케이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방 도시에서도 앞으로 국제 대회를 열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으니까요. 우리 제천에 그 롤러스케이트 아시아 선수권전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이 옵니다. 오셔가지고 보시고 또 우리 선수 응원도 해주시고, 오신 길에 또 제천 관광, 또 9월 20일부터는 엑스포가 열립니다. 한방 천연물 엑스포인데 그 여러분들은 선진국민으로서 이제는 화학 소재 화장품, 의약품 즐겨가지고 안 됩니다. 이제는 천연물로 된 화장품을 쓰시고 또 의약품을 쓰시고 건기식품, 건강기능식품 즐기셔야 됩니다. 약 100여 개 세계 기업들이, 또 우리나라 기업도 한 300개 이상 되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천연물 기반 그 제품들을 선보입니다. 내가 필요한 이쪽 분야에도 천연물로다가 이런 제품이 만들어지네. 그걸 그거 활용하시고 해서 건강을 누려 갖고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그 엑스포, 천연물 산업 엑스포에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따뜻히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브랜드 인사이드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시즌3 첫 번째로 모신 김창규 제천시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과 브랜드, 그리고 전략과 또 다른 역동성이 연결되는 이 모든 부분들의 이 실제 현장을 여러분은 함께 들어보실 수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김창규 하면 자존심 걸고 제천을 가장 아름다운 도시, 살기 좋은 도시, 그리고 가장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저희는 같이 응원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